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최소한의 시 특강 마지막 기초 강의 포인터 챕터예요. 자, 여러분 포인터 수업인데요. 아마 이 포인터 수업과 관련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낯설고 또는 뒤에 있는 실전 문제 보시다가 모의고사 보시다가 포인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생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예제는 아니지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포인터 예제가 짧은 코드상에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포인팅. 자, C 언어에서의 포인팅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언어, 고급 언어가 C 언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포인팅 기술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반대로 사용하거나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이 포인팅 기술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연산자 쪽에서 포인트 연산자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고 넘어왔죠. 그 연산자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접근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간략하게 우리 시험 범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는 주소 과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배속 늘리지 말고 천천히 들어주셔야 되는 마지막 최소한의 시강자입니다. 자, 포인터인데요. 포인터. 가리키는 거죠. 자, 지칭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려는 건 포인터가 아니고요. 포인팅 기술과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리키려고 하는 건 메모리예요.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메모리 영역 중에서도 자, 힙 영역이나 뭐 이런 영역을 가리키려는 게 아니고요. 상수 영역이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변수 공간을 지칭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변수 공간을 가리키는 기술, 포인팅과 관련된 실장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보 처리에서 최소한의 C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냥 C 코딩 수업으로 나가게 된다면, 언어 수업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메모리 내에 스택 영역 내의 변수를 가리키는 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러면 이 가리키는데 변수의 이름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변수의 주소 공간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변수는 메모리는 주소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포인팅을 해야 돼 해서 나는 주소 정보를 잘 저장해야지, 운영해야지 포인팅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포인터 변수는 방금 얘기를 했죠. 아이고, 어레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레이가 아니고 포인팅 변수죠.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트. 자, 이것도 포인팅 기술의 변수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주소 참조해서 자, 메모리는 어떻게 주소로 접근한다. 메모리 영역엔 주소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값을 다룰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포인터 값이 뭡니까? 주소. 변수의 4요소 중에서 어드레스 요소가 있었죠? 자, 그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룰 수 있는 변수고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루는 방법은 포인트 연산자를 통해 달라요. 자, 얘는 뭡니까? 주소 연산자. 스캔F에서 배웠죠? 저희는 방법은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하고 메모리에 접근한 후에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주소로 접근하고 주소 속에 밸류를 가지고 오려고 참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정 데이터가 저장된 뭐예요? 자, 주소 밑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주소는 항상 시작 주소예요.
하나의 주소값은 그리고 1바이트 단위로 나눠요. 제가 앞부분에서 변수를 얘기하면서 계속 100번지 했죠. 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는 바이트 단위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포인터 얘도 변수니까 변수를 만드는 문을 선언문, 메모리에 만드는 문이 선언문이죠. 메모리 확보. 근데 이 확보된 공간에 주소를 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자료형 한 칸 띄고 변수명이에요. 자료형에 뭐예요? 아스트릭인데요. 포인터 변수명. 선언문이니까.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지에 정보처리 실기시험에서 이 시험지에서는 이 두 가지로 코딩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코딩하는 에디터에서는 인트 한 칸 띄고 선언문입니다. 변수명 앞에, 이거 변수명이죠? 변수명. 더 정확하게는 포인터 변수명이죠? 앞에 아스트릭 이렇게 코딩이 되고요. 제가 우리 정보처리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코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네, 둘이 다 같은 의미예요. 왜? 컴파일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문법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선언문에서예요. 선언문에서 얘는 포인터 연산자가 아닙니다. 포인터형이에요. 포인터형. 나 공간의 성격이 주소를 가져 라는 거예요. 인트 아스트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에 또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 다 아스트릭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트 공간 주소를 만들 땐 인트 아스트릭, 더블 공간 주소를 만들 땐 더블 아스트릭, 플로트 공간일 때는 플로트 아스트릭, 캐릭터 공간일 때는 캐릭터 아스트릭. 이게 포인터형 자료형이에요. 이걸 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변수 선언문과 관련된 공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포인터 변수 만드는 부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로 그릴 텐데요. 공간을 만들어라, 공간을 만들어라, 공간을 만드는데 얘네의 성격이 주소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인트형 주소, 더블형 주소, 플로트 공간의 주소, 캐릭터의 주소. 자, 주소하면 무슨 주소? 시작 주소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포인터 변수예요. 자, 포인터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선언과 대인문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선언. 만들고 빈 공간에 자료를 넣죠. 자, 이거 먼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형 변수 예를 들 거고요. 기본 자료형 변수 선언문입니다. 인트 세미콜론에서 어떻게 해요? NUM 변수명이죠. 자, 인트형 공간을 만들어라. 이 그림 많이 봤죠. 자, 이게 변수의 선언문이죠. 자,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에 저희 맨날 어떻게 했어요? 100번지라고 했죠? 자, 100번지에 인트형 공간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인트형 공간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인트 하면요. 인트형 4바이트고요. 그죠? 100번지서부터 4바이트고요. 이 공간에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수 상수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정확하게 갑시다. 4바이트죠. 여기서부터 4바이트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자, 컴퓨터에서의 주소는 바이트 단위예요. 103번지. 이렇게 4바이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대표 주소인 시작 주소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변수 공부 다시 하는 느낌이죠? 자, 이 선언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변수의 사요소 중에
자료형, 변수명, 그렇죠? 주소에 대해서 보고 있죠. 이 앞부분에다가 이름을 NUM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101번지, 2번지, 3번지는 안 됩니다. 자, 항상 시작 주소에 이름을 적습니다. 변수명, 변수명. 시작 주소에 변수명을 적어요. 시작 주소와 변수명이 일치해요. 자, 이게 선언문이에요. 자, 근데 공간이 비어 있죠? 어떻게 해요? 이 공간에 값을 넣어야죠. value. 자, 10이 어떻게 해요? 대입된다. 자, 10이라는 값이, 상수값이 넘버라는 주소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변수의 이름은 뭐예요? 시작 주소. 그렇죠? 변수의 이름은 시작 주소. 100번지란 뜻이죠. 그래서 100번지에 10이라는 값이 접근해서 참조한 거죠. 주소 참조. 나 10인데 너 정수상수니? 라고 해서 확인하고 여기에 10이 떡하니 들어가요. 10이 딱 들어가요. 10. 자, 무슨 색으로 적을까요? 10. 상수, 관류. 10이 딱 들어가요. 자, 변수의 사요소 세팅이 잘 됐죠. 자, 그러면 포인터형 변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포인터형 변수는 얘도 변수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돼요. P. 자, P라는 공간도 만들어지죠, 여러분. 네. P라는 공간도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int 아스트릭형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얘는 int 아스트릭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크기요, 4바이트. 자,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4바이트 아니면 2바이트일 텐데 애매모호한 시스템계 때문에 나오지를 않고 언급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죠? 인트형에는 정수상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인트 아스트릭형에는 뭐예요? 아, 정수 공간의 주소. 가 들어가요. 100번지일 수도 있고요. 1000번지일 수도 있고요. 10,000번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얘도 변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스타트 주소가 있겠구나. 1000번지라 그럴까요? 1000, 1001, 1002, 1003 또는 1000, 1001번지 295, 그쵸? 예. 여기에 이름도 시작에 P라고 지어져요. P라고 지어져요. 자, 그러면 인트 아스트릭형에는 주소를 담아요. 그쵸? 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값이 이 주소에 들어와야 돼요. P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값이 들어올까요? 자, 얘의 기호 뭡니까? 주소 연산자. 자, 넘버는 뭐예요? NUM 뭐니? 10이죠, 10. 자, 그래서 NUM 해서 10이라는 정수가 여기에 있죠? NUM 변수에 주소를 알아와, 주소를 구해와 라고 해서 단항연산자입니다. 자, 그림 보시고 10의 주소는 뭡니까? 100번지. 아, 100번지? 그렇죠? 네. 10의 주소를 알아와 라고 했더니 100번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 여기에 그래서 100번지가 들어와요. 이 주소. 그렇죠? 자, 그래서 비어있던 공간에 자료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포인팅. 이걸 포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터 변수가 하는 일이에요. 지칭한다는 거죠.
가리킨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변수가 관계를 맺는데, 자,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함수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면 10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NUM이라는 변수명이랑 이 주소를 통한 접근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차피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 이름도 주소니까. 그죠? 내가 자 홍길동이네 집입니다. 홍길동 문패가 있고요. 홍길동 12-5번지란 주소가 있어요. 자 그거와 관련된 거죠. 집을 찾아가는데 예, 문패를 보고 찾아갈 수도 있고 번지수를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죠. 자, 그 방법을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방법에 연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코드 보기 전에 자, 방금 얘기했죠. M% 스캔F 문법에서 배우셨죠? 주소 연산자예요. 단항 연산자 이거 모든 변수에 대한 뭐요? 주소값 구해와. 그쵸?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아까 M% 넘버 했죠. 자, 이 아스트릭은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예요? 인트 아스트릭 P 이거 뭐예요? 선언문이죠. 선언문에 있는 건 얘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얘는 자료형이에요. 연산자는 따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붙어요? 포인터 변수에만. 쟤는 모든 변수에 붙는데요. 배열에도 붙을 수 있고, 그렇죠? 얘는 포인터 변수 오직 only예요. 포인터 변수에만 쓸 수 있어요. 자, 이 연산자의 이름을 또 하나 내용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내용 구해 오거든요. 거기 가서 값 가지고 와. 그렇죠? 간접 연산자 또는 포인터 변수에만 붙는다 해서 포인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코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P1에다가 100을 놓고 100을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둘 다 결과는 100 나오겠죠, 여러분? 100 나오는데 일반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포인터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 자,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연산자 동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얀색이 일반 변수, 노란색이 그 일반 변수와 관련된 포인터 변수 P1. 자,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요. 저희는 100번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 100번지에 NUM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맞죠? 네. 자 그러면 int asterisk p1은 뭡니까? 1000번지에 얘도 포인터 변수니까 p1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공간이 만들어졌죠. 뭐 네모로 그려도 돼요. 그런 가치 있으니까. 자, 세미콜론 되어 있어요. 자, 둘 다 비어 있죠? 자, 얘는 정수 공간이니까 정수값 100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100 찍기. 출력 100입니다. 얘 둘 다. 그죠? 네. 자, 100을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 얘 볼까요? 넘버에 주소에 그렇죠? 예, 값을 P1에 넣습니다. 여기는 얘가 주소 연산자예요. 단항 연산자 중에서 주소 연산자. 주소 알아와. 자, 넘버의 주소는 뭡니까? 넘버 변수의 주소는 100번지죠? 자, 그래서 100번지가 P1에 들어가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팅 된다라는 개념적으로 화살표를 그리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화살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튼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변수에 접근해가지고 자, %d 100 찍겠다. 자, 이 NUM 인수의 값을 찍죠? NUM은 뭐예요? 100. 됐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P. 자, 요 아스트릭 얘는 포인터 연산자예요. 간접 연산자, 내용 연산자예요. 여러분 이건 포인터 연산자가 아니고 이렇게 자료형이에요. 네, 포인터형.
연산자가 아닙니다. 자, 얘는 연산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이 P1이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P1은 뭡니까, 여러분? 자, NUM은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값 100이죠. 자, 그러면 P1은 뭡니까? 1000번지. 100번지. 그렇죠? 자, 넘버는 100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P1만 물어봤죠? 100번지. 자, 그럼 거기에 이렇게 아스테릭 처리해라. 이렇게 100번지에 대한 뭘 구해요? 내용을 구해와라. 100번지의 내용은 뭡니까? 간접 접근해서 값 가지고 와라 해서 답은 100번지의 내용 처리는 100입니다. 아유, 숫자를 100이라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네요. 자, 100. 자, 요 예제 37.C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 연산자를 코딩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코딩할 때는 포인터 연산자 동반한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7번 아주 간단한 그림을 봤죠. 자, NUM으로 찍어도 되지만 P1의 주소를 가지고 내용을 접근해서 100을 찍었죠. 자, 그러면 38번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인터스트릭은 뭐고,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스트릭만 있는 게 아니고 더블 아스트릭, 캐릭터 아스트릭, 플로트 아스트릭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플로트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요? 여기에 소일수가 있는 거죠. 자, 공간의 성격이 얘와 얘의 차이인 거죠. 그죠? 플로트형 공간을 가리킬 때는 플로트 아스트릭으로 구한다. 자, 내용 동일하죠. 그죠? 내용 동일하고 이번에는 3.14 구하는 코드예요. 3.14. 이 공간의 성격이 플로트이니 여기에 주소의 성격도 플로트 아스트릭이구나. 여기가 플로트형이고 이 주소는 뭐예요? 플로트 아스트릭형이라고 얘기하는구나. 타입. 그렇죠? 그런 차이라는 거죠. 더블은 더블, 캐릭터는 캐릭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한 칸일 수도 있지만 여러 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하여서 배열을 보고요. 그 배열의 시작을 탁 거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패스 39번 예제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요소의 주소다라는 명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것과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작 주소만 이렇게 탁 걸면 끝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가 가리킵니다. 일반 변수, 배열 변수.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생략은 됐지만 여러분 선언문일 때는 1, 2, 3, 4, 5니까 알아서 여기에 5라고 컴파일러가 생략하더라도 초기화할 때는 인식하죠. 자, 그래서 20바이트짜리 A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값은 초기화해서 정수, 12, 10, 30, 40, 50이라는 1차원 정수들의 모임. 그렇죠? 배열 선언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로 갈까요? 인트 아스트릭. 자, 왜 인트 아스트릭일까요? 여기의 시작 주소 중에 하나를 담으려고. 어디에? P에. 자, 주소를 가정해 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면 4바이트 간격이니까 여기 104죠. 108이죠. 자, 손으로 적어보세요. 제가 PPT에 다 적어놓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적으려고 일부러 저도 분필 들고 적고 있죠. 116번지. 그림으로만 보면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시언어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4바이트 간격으로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소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P. 자, 그러면 P 공간과 관련해서 인트 아스트릭이기 때문에 그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자, P라는 공간은 얘도 변수니까 1000번지에 소문자 P라는 공간으로 동그라미로 그려보겠습니다. 그죠? 얘는 성격이 인트 아스트릭형으로
100번지도 들어가도 되고요. 아직 안 들어갔죠. 104번지 들어가도 되고요. 108, 112, 116 다 들어가도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거죠. 비어있어요. 뭘 담아줘야죠? 대인문. 뭘 담아줬어요? A. 자, A는 뭡니까? 이 전체 배열을 대표하는 애죠. 시작을 배열의 이름으로 한다. 그죠? 변수의 이름이든 뭐든 항상 이 전체 배열 이름은 이 전체를 대표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A가 들어가요. 다시 정확하게 갑시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요소, 0번지 요소의 주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 들어가도 되고 104, 108, 112, 116이지만 처음에 걸어줄까 해서 A의 0번지의 주소다라고 하면 여기 그죠? 네, 100번지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장황하게 적는 거 시언어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와 가까로 0 이걸 없애줘요. 그럼 뭐가 남아요? A.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 표현이 동일하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암기하세요. 그죠? 연산자끼리 상쇄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100. 시작을 걸어줄게요. 여기 걸어줘도 되거든요. 포인팅. 아, 나 이제 접근할 수 있어. A로도 표현할 수 있고 P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배열, 변수와 뭐예요? 포인터. 그죠? 포인터 변수와 배열입니다. 포인터. 그죠? 포인터 변수와 배열입니다. 타이틀이 제가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까요? 출력해야죠. 아, 12, 13, 14, 15, 50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번 하니까 폼은 해서 0, 1, 2, 3, 4 했는데 낯선 표현이죠. 낯선 표현이죠. 낯선 표현.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A의 I. 그쵸? 그러면 AI는 0, 1, 2, 3, 4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출력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AI의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렇죠? I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A의 0, A의 1, 2, 3, 4.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배열의 이름 말고 포인터 변수 기준으로 여기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i가 0, 1, 2, 3, 4. 자, 포인터 변수가 개념적으로 100번지 여기에서 P. 자, 하나 간격으로 P 더하기 1 위치 104. P 더하기 2 위치. P 더하기 3 위치의 주소 계산을 해요. 자, 일부러 제가 지금 숫자 얘기 안 들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간격. 내가 여기다 깃발을 꽂았어요. P라는 깃발. 그죠? 자, 그 깃발에서 안 움직였고, 하나 움직였고, 2개 움직였고, 3개 움직였고, 4개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그 위치의 내용 해서 아스트릭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로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과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배열에 연결시키고 P를 기준으로 내용에 접근하는 일 동일합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P의 간격, 그렇죠? 0간격, 1간격, 2간격, 3간격, 4간격 가서 거기에 내용 가지고 와서 찍어라. 자, 더 자세하게 주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의 시험 수준과는 좀 거리가 있고 우리는 좀 논리적으로 개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요소의 주소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개념적으로도 P가 A 배열을 가리킨다. 이렇게 저 표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주석 적으시고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포인터 변수와 연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연산
방금 앞에서 본 예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포인터 변수의 연산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40번 패스, 40점 C코드로 한번 봐볼 건데요. 배열을 우리가 딱 계산을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셔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옵시다. 한 개짜리, 한 칸짜리. 한 칸짜리가 이제 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8, 99,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100점 맞고 꼭 합격하세요. 자, 그래서 넘버에 98 넣습니다. 자, 인트 NUM의 98. 자, 그러면 정수형 공간이죠. 네, 이 공간은 인트형 공간이에요.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주소는 제가 200번지라고 할까요? 매번 100번지 했으니까. 원래 200, 201, 202, 203번지죠.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은 대문자로 NUM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코딩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값 98 대입됐죠? 네.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 한번 볼까요? 이제 익숙하죠? int 아스트릭이에요. 자, int 아스트릭 얘도 주소 공간이니까 변수니까 1000번지라고 예를 들고 포인터 변수라 제가 동그라미로 구별을 했을 뿐이지 동일하게 메모리에 변수로 존재하는 거죠.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 기본 자료형 변수, 포인터 변수. 자, 만들어졌죠? 자, 얘는 문법상 int 아스트릭이니까 여기에 int 아스트릭형이라고 적고 이 공간은 뭘 담아요? 주소 200번지, 300번지. 다 이진수긴 하지만, 그쵸? 자, 그럼 이제 노란색 갑니다. 노란색. 대입연산자죠? 자, 뭘 담아요? 그쵸? 예. 여기. 노란색. 자, 주소를 담아야죠, 주소. 누구의 주소를 담죠? 주소를 담아야죠. 자, 여기서 담을 건 정수 공간의 주소밖에 없죠. 그래서 NUM의 주소를 담습니다. 자, 즉 200번지가 NUM의 주소죠. NUM 변수의 주소죠. NUM의 주소. 그래서 여기 200번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호 뭡니까? 주소 연산자. 네, NUM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네. 값을 줬기 때문에 포인팅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네. 여기 있는 값이, 그쵸? 네, 2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포인팅 되는 거죠. 그쵸? 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네. 자, 그러면 NUM은 NUM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98인데요. 자, 정수 공간의 연산이에요, 지금. 자, 98은 98 더하기 1. 여러분 알고 계시죠? NUM은 NUM 더하기 1 해서 98이 99 변경됐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참고로 이 부분 코딩은 NUM 뿔뿔이라고 하시면 되죠. 또는 뿔뿔 NUM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프린트F 했더니 결과가 NUM 99 나왔겠네요. 지금 98이었는데요. 아, 드디어 100점 눈앞에 있습니다. 포인터 공부하고 나면 100점 맞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우리의 목표는 얘예요. 얘가 100점인 거죠. 그런데 NUM 변수명으로 접근을 한 걸 내가 딱 돌아서서 주소를 가지고 이 값을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해요? 주소 200번지 속 내용.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색깔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스트릭 PTR을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아스트릭 PTR. 아스트릭 PTR이라는 의미는 한글로 적을까요? 네. 이 그림에서는 200번지의 내용.
즉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가. 자, 여러분 200번지는 뭡니까? PTR. 이게 200번지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아스트릭은 뭡니까? 단항 연산자. 뭐예요? 포인터 연산자, 간접 연산자, 내용 연산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림 전체 보시고 200번지의 내용은 뭐죠? 200번지의 내용은 99. 그렇죠? 99 더하기 1은 100 해서 드디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100점이 됐습니다. 100.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스트릭 PTR 즉 내용이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PTR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PTR 출력 한번 해보시면 되죠. 정말 PTR은 200번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죠? PTR은 뭐예요? 200번지. PTR의 내용은 뭐예요? 100. 그렇죠? 네. PTR의 내용은 100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 보시면 PT 자, 그림에서 R. 얘는 200번지예요. 주소죠, 주소. 정보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아스트릭해서 구해와라 라고 해서 PTR 이렇게 누르면 제 포인터 연산자이기 때문에 200번지의 내용이니까 100. 지금 그림에서 100. 그렇죠? 포인터 연산자는 원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의 내용 하면은 100입니다. 자, 뭐 참고로 저희 코드가 그렇게 나올 일은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증가연산자로 표현할 때에는 PTR 플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PTR의 내용에 가로하고 플러스 해주셔야 됩니다. 앞이나 뒤에. 가로가 이 밖에 나와 있으면 큰일 나요. 아스트릭으로 하면 주소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이렇게 코딩할 우리 정보 처리 시험에서는 없지만 굳이 넘버 플러스를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석은 하나 달아드려요. 자, 중요한 건 주소에도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변수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했던 걸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얘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 너는 포인터 변수구나. 그렇죠? 네. 포인터 변수와 우리는 뭐예요? 기본 자료형 일반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꼭 일반 변수가 아니고 배열이더라도 자료형을 맞춰줘야 된다. 자, 인트면 인트 아스트릭, 더블이면 더블 아스트릭, 캐릭터면 캐릭터 아스트릭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시험 문제는 캐릭터 아스트릭이 의외로 예제 문제로 많이 간결하게 코드를 간결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 부분 연산자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시험 범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7장까지 해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뒷부분 어려울 수 있죠. 저희가 지금 함수 부분 수업은 안 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다지고 실전 코드들 사례 약 30개 정도 보시면 그쵸?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반복해서 또는 순서대로 표현된 코드 익숙하게 보시면 C코드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일부러 코딩 화면에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코딩 능력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코딩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이 작업형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우리의 순서도를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C 언어 문법 기본 구조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짤막한 10줄 정도의 코드 수준 또는 길어도 15줄 정도의
코드 수준을 반복해서 그 속에서 개념 이해를 하시는 방법이 우리 정보 처리에서의 최소한의 C 공부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 튼튼히 배우는 최소한의 C 기본 문법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C코드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실전 문제에서 나와 있는 C코드 해설도 꼭 들어주세요. 조금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자, 포인터 수업 듣고 시연어 틀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요. 자, 시연어 포기하셔도 만약에 C를 포기하시게 되면 어디요? 다른 문제에서 용어 문제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실제적으로 정보 처리 시험 끝나고라도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처럼 100점 맞고 합격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강하세요. 자.